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19 미국의 오늘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고정 코너가 있는데 딱 대통령이 걸려버렸어요, 이 코로나에.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좀 진행할까 하는데요. 첫 대선 토론 있었던 날부터 한 며칠 후에 트럼프 부부의 확진 판정 소식이 났어요. 대선은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국정 수행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이제 복귀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 코로나 확진 그리고 미국 대선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차 대선 토론, 저희가 국내도 뉴스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선 토론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과연 미국의 대선 토론이 규칙이 있냐 이런 의문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보통 이제 대선 토론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선 토론이라는 것은 사회하는 사람은 시간을 골고루 주어가지고 정견을 발표하고 정견을 논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견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말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냥 방해하고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조 바이든이 뭐 shut up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쌍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을 비교를 굳이 한다면은 트럼프는 아무것도 못했고 조 바이든은 그래도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열세가 됐지요.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에 그 전에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이 8%인가 10% 미만으로 앞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들, 그 꼭 돼야 되는 주들, 이런 데서는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하고 나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한 것이 이제는 14%, 16% 그렇게 조 바이든이 앞서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리다, 무슨 펜실바니아 이런 여러 주들, 굉장히 중요한 주들, 거기에도 한두 개만 내놓고는 전부 조 바이든이 아주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토론 일정이 몇 번 더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직까지 10월 한 달에 2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마 상대방 둘 다 원하지 않아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할 정견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그만큼 없어요.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 바이든이 좋게 돼 있는데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조 바이든한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될 수도 있고 한 2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세는 결정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정보를 얻으려면 TV라도 봐야 될 텐데 그거마저 취소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을 안 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병 걸려가지고 사망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트럼프가 하는 것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요새 먹는 약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약을 4개, 5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굉장히 강한데 정신적인 교란도 가져오는 이런 건데 그래서 근래 행동 지금까지 쭉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 워터 리드 병원에 가서 사흘밤만 자고 코로나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컨테이저스 전염할 수 있는 병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도 안 찌고 백악관에 돌아와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방에 불러와가지고 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균 가지고 죽이고 있죠. 아주 나쁘게 한 거고, 자기도 마스크도 안 끼고 또 거리 두기도 준수하지 않고, 내가 걸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지금도 오늘도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걸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겁내지 마라. 아니, 지금 700만 이상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있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이 죽을지를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루에 1000명꼴이 죽어갑니다. 미국만. 이런데 이게 별거 아니다. 당신들이 인생에 중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게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생각하기는 중국이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한테 중국 무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무서워해도 안 된다. 이따위 어린애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걸렸지요. 마스크도 안 찌고 다른 사람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걸렸습니다. 국방부 지휘급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에 사람들을 수백 명 초청할 때 마스크 안 찌고 그렇게 초청했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 중에서 수십 명이 걸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만큼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그 초점을 두지 못하는 이런 대통령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만 군사 통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폭탄 단추를 트럼프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원자폭탄이 들어있는 단추를 가진 가방을 비서가 가지고 쫓아다닌다 그러거든. 근데 제가 진짜 이 기후가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약을 먹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교란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전쟁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뭐 등 하기 때문에 이란은 갖다 공격 못 합니다. 중국은 본토는 아니고 남중국해에 있지요. 거기에 지금 말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폭탄 몇 개 더 주고 원자탄까지는 거기는 섬이라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과 전쟁 붙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비상화 시켜 가지고 선거고 뭐고 전부 다 정통성 없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의식 구조나 지적인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 위생 이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예기치 아니하는 우리한테는 정말 놀라운 그런 결정이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트럼프 이 병이 걸린 데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뉴스 딱 보고 나서 그나마 뭐 지금 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 시스템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사님 걸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전부 다 마스크를 쪄가, 그러고 이 사회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21만인가 이래 죽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아직까지 안 죽었을 거다. 그렇게 의사들이 다 얘기를 해도 자기도 마스크 안 쪄요. 마스크 찌니까 불편하다 그러고 병원에 갔다가 사흘 입원하고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부터 먼저 카메라 앞에서 딱 벗는 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만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는 건 자기 머리에
없어요. 이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줘놨으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경제도 안 돌아가고 정치도 그렇고 선거 제대로 치르면 좋겠는데 선거도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승복 안 하면 그게 사법부에 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가가 이제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상황, 그런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불안하고 제가 볼 때는 약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직 실험도 안 된 약을 먹는 약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비만증이 있는 데다가 74살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도 평양 이런 데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이제 벗어나긴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트럼프가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강력한 약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이게 국가 최고 지도자의 그 건강 문제는 굉장히 보완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먹었다는 거를 의사들이 그것도 감추면은 큰 뭐 스캔들이 되지요. 그 의사들은 또 보통 안 감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나온 걸 보니까 과거에도 좀 강한 약을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정신분열증,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 전문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편 투표 문제 얘기를 하면서 대선 불복을 시사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트럼프가 제기하는 우편 투표의 문제점이 뭔가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문제점. 일반적으로 여기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지난번보다 4배쯤 지금 뭐 수백만이 벌써 투표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날을 공휴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사람 선거율이 낮습니다. 그날 일하러 가야지 선거하러 가지 않고. 그런데 그게 이제 흑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는 흑인들과 라티노나 또 백인 중에도 경제적이나 교육적으로는 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런 투표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 표밭입니다. 공화당은 돈 있는 사람이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우편으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투표를 안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서는 우편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증인이 하나 있어야 된답니다. 또 어떤 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하는 것도 비밀인데 그걸 투표를 증인까지 하나 써넣으라고 하니까 못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투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투표 용지를 넣는 박스에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게 30개, 40개 이렇게 있다가 하나로 줄여버리고 이럽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후진국의 독재자도 이런 독재자가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선거에서 독재하고 부정하는 걸 이제는 미국 와서 다 배워가야 됩니다. 대선 불복을 시사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 예전에 부시 엘고어 경선 당시에 그것도 이제 법원 판결로 이제 대선 결과가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처럼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최근에 꼭 미국의 대법관 지명 문제가 또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거 문제 이해하려면은 미국의 대법관 제도, 임명 제도 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미국의 대법관 제도는 한국의
그 대법관하고 또 헌법재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 대법관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론은 이 9명 넘어 수가 많지 않다. 그거는 하원에서 그걸 다 결정해 가지고 조정합니다. 이번 선거 마치고 나면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그런 헌법 제안이 또 민주당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9명인데 전국이 지금 갈라져 있는 것처럼 대법관들 9명도 딱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대4로 보수였는데 가장 진보적인 긴스버그 대법관 그 여성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5대3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사람 중에 2사람은 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임명 얘기가 나와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 됩니다. 하원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이라는 것은 연방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각 주에서 동초가 나와가지고 상원을 만드니까. 그래서 인준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긴스버그 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진보적인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게 비슷비슷하게 좀 되는데 안 그래도 5대 지금 3인데 대법원장은 라버시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좀 합리적으로 투표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6대3이 되면은 적어도 5대4로 보수 말하자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표를 다 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선거에 만약에 걸려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걸 결정하라 그러면은 이 6사람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로 추천을 했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젊은 여자를 지금 추천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원에서 투표까지 될지 안 될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미팅에 갔던 상원의원 중에 여러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이 법률분과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그 분과위원회가 22명인데 12명은 공화당, 10명은 민주당 되는데 공화당 중에 2명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투표하러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꿈꾸던 게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 불허한 그러한 상황에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9명만 있으라는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역사적으로 9명이 지금 있은 지가 오래되니까 그 9명을 이제 지킨다고 하면은 공석이 생기면은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상원에서 인준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서둘러 임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결국은 이 선거를 그 대법까지 끌고 가서 대법에서 결정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 때문에 비판하는 건가요? 미국에는 공화당 같이 민주당 같이 잘 모르는 비슷한 이런 주들이 지금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인단에서 270표만 받으면 되니까 270표를 만들죠. 그러면은 뭐 15주다, 뭐 17주다, 이렇게 자기 주를 이렇게 가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표가 나오도록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알 고어하고 조지 W 부시하고 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270이 돼야 되는데 둘 다 250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줄을 아직 안 깠거든. 개표를 안 했거든. 근데 그게 플로리다 주였어요. 플로리다 주의 선거인단이 29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29명이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고한테 가든가, 부시한테 가든가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가 결국은 부시가 이겼습니다. 그걸 손으로 개표를 다시 검사하자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그럴 필요 없다. 지금 한 거 그대로 지키라. 그래서 알고가 떨어졌죠. 5대 4인데 그것도 9명 중에 대법관 한 사람이 대통령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미국의 또 대법원의 역할이니까 대법원을 사람을 9보다는 뭐 15명을 한다든가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네, 아니 그 굉장히 이게 첨예한 문제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방식의 대선 불복 현상이 예상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대선 불복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편 투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유를 다 그 잡아내지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타당성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법원의 판사들은 그것도 미국 제도가 잘못돼. 대통령이 추천해서 지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기 사람을 사법권을 대통령 사람으로 다 만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형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돼야 되는데 그 행정이 사법을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대법관 관련해서는 긴즈버그 공석을 트럼프가 후보를 추천했고 상원에서 그거를 인준하면 이제 임명되는 건데 상원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서 투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래도 법사위원회 통과되면 그게 상원 전체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상원 전체에서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 의원들이 서로 뒤에서 마크 운동을 하고 야단지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미국의 제도도 다뤄봤고요. 또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 전국에 대한 좀 전망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11월 3일, 11월 첫째 주 그 화요일 날 선거가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11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선거 때까지는 아마 대선 문제를 좀 계속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그거에 대한 뭐 분석까지 또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요 주제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